야, 이지안, 위자료? 꿈깨. 너 같은 흙수저가 우리 집안 덕에 3년이나 먹고 산 걸 감사해야지. 법원 앞 남편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팔짱을 낀 상간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조소했죠. 언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오빠가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준 거잖아. 하지만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이 초라한 이혼녀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을요. 그리고 방금 찍은 그 이혼 도장이 남편의 회사와 그곳에 기생하던 시댁 식구 26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폭탄 스위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극.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하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서울 가정법원 앞을 한번 보세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방금 법원 정문을 빠져나온 세 남녀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안이 손에 들린 얇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죠. 그 맞은편에는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박민석과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최수진이 서 있습니다. 박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이지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민석이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야, 이지안.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기분이 어때? 내가 예정 생각해서 차비라도 좀 챙겨줄까? 박민석의 팔짱을 낀 최수진이 까르르 웃으며 핸드백을 고쳐맸습니다. 오빠도 참 언니 자존심 상하게 왜 그래요?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능력 없는 본인을 탓해야지. 이지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능력이라. 그 대단한 능력 덕분에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게. 박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최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여전하네. 너랑 살면서 내가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았는 줄 아냐? 우리 수진이 집안 덕분에 이제야 내가 날개를 다는 거야. 너 같은 흙수저랑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고. 이지아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러 귀에 가져다 댔죠. 박민석과 최수진은 그런 이지안을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지안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안이. 전화기 너머에서 굵직하고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그놈 도장은 찍은 거냐? 이지안이 법원 건물을 한번 돌아보고는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정리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셨던 거요. MJ테크랑 거래 터주신 거, 그거 이제 필요 없어서요. 오늘 안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아예 회사를 파산시켜 주시면 더 좋고요. 선물 반납할게요. 전화를 끄는 이지안이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박민석이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민석이 최수진의 허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봤어? 와, 저 허세 부리는 것 좀 봐.
할아버지, 파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인네한테 전화해서 무슨 헛소리래? 아주 쇼를 한다. 쇼를 해. 최수진이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오빠 언니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어떡해. 두 사람은 주차되어 있던 최고급 외제차에 올라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법원 앞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매연 사이로 이지안을 태우기 위해 검은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이지안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박민석의 차에서는 그 광경이 보이지 않았죠.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소고기구이 전문점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룸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바로 박민석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엮인 친인척 26명이었습니다. 박민석이 MJ테크의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회사 법인 카드를 가족들에게 쥐어준 덕분에 이들은 대낮부터 최고급 한우 파티를 벌이는 중입니다. 박민석의 어머니 김 여사가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다들 배 터지게 드세요. 오늘 우리 민석이가 드디어 그 칙칙한 며느리 내쫓고 도장 찍는 날이잖아요. 아이고,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옆에 앉아있던 박민석의 누나가 상추쌈을 입에 밀어넣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도 마. 그동안 걔 눈치 보느라 내가 명품 가방 하나를 제대로 못 샀잖아. 뭐 아껴야 잘 산다느니 훈계질이나 하고 말이야.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구석에서 고기를 굽던 박민석의 사촌 동생이 집게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아니지. 이제 남이지? 아무튼 그 여자 나가고 새 형수님 들어오면 우리 회사 자리 더 늘어나는 거 맞죠? 저 이번에 차도 좀 바꾸고 싶은데. 김 여사가 술잔을 높이 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새 며느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니? 중소기업 사장님 외동딸이야. 이제 우리 집안은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어. 자, 건배. 건배. 박민석 만세. 시댁 식구들의 환호성이 룸을 가득 채우는 순간 식당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종업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김 여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결제하신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한도 초과는 아닌 것 같고 도난 분실이나 거래 정지 카드로 뜹니다. 김 여사가 들고 있던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봐요. 이거 MJ테크 법인 카드야. 한도가 무제한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종업원이 다시 한번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보았지만 삐익하는 날카로운 경고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들의 앞날을 예고하는 경보음처럼 들렸죠. 같은 시각 MJ테크 사장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팩스 기계가 토해내는 종이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최 사장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수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는 중입니다. 최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김 지점장. 갑자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회사 신용 등급이 얼만지 몰라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만기 연장해 주겠다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김 지점장의 다급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성그룹 법무팀에서
MJ테크와의 모든 보증 및 협력 관계를 파기한다는 공문이 전 은행권에 뿌려졌어요. 지금 당장 현금 상환 못하시면 바로 부도 처리 절차 밟습니다. 최 사장은 힘이 풀린 듯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최 사장 책상 위에 쏟아놓으며 외쳤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원자재 납품 업체들이 트럭을 돌려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성물산에서 진행하던 수출 계약도 전부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위약금 청구서가 팩스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최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팩스 용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해성그룹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성그룹? 우리가 해성이랑 직접 거래한 게 있었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때 사장실 밖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부사장 매영이야. 비켜. 우리 아들이 여기 이사라고. 법원 식당에서 쫓겨난 박민석의 가족 26명이 회사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로비에 질를 치고 앉아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법원에서 돌아온 박민석과 최수진이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에 붙어 있는 붉은 압류 딱지와 웅성거리는 직원들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석이 지나가는 직원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압류라니? 누가 이런 장난을 쳐? 직원이 박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장난이요? 이사님, 아니 박민석 씨.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사장님이 지금 당신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 사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 사장이 튀어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최 사장은 로비 중앙에 서 있는 박민석과 최수진을 발견하자마자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최 사장이 손을 번쩍 들어 최수진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최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박민석이 기겁하며 최수진을 부축하려 했지만 최 사장의 발길질이 박민석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박민석이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최 사장이 박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님? 누가 내 아버님이야? 야, 이 미친놈들아. 너희가 건드린 그 이지안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 해성그룹 이 회장 하나뿐인 외손녀라고. 해성그룹 핏줄이란 말이야. 박민석은 멱살이 잡힌 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뇌정지가 온 듯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수진도 찢어진 입술을 감싸쥔 채 멍하니 아버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손에 쥐고 있던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박민석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너희가 바람피우고 쫓아낸 그 여자가 전화 한 통으로 우리 회사를 박살냈다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 멍청한 놈들아. 하늘에서 흩날리는 하얀 종이들 사이로 박민석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지안이 했던 말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선물 반납할게요. MJ테크 본사 건물 로비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 사장의 고함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때 로비 구석에 모여있던 박민석의 친인척 26명의 주머니에서 일제히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징, 지잉, 지잉, 지잉.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는 진동 소리에 박민석의 누나가 가장 먼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휴대전화 액정을 박민석의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이게 뭐냐? 해고 통보,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이게 말이 돼? 옆에 있던 고모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월급 다음 달에 갯돈 부어야 하는데 갑자기 자르면 어떡해. 민석아, 네가 이사라며. 네가 뭐라도 말 좀 해봐라. 사촌 동생이 박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형 믿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여기로 왔잖아. 평생 놀고 먹게 해준다며. 내 인생 책임져. 박민석은 멱살을 잡힌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도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확인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뒷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개찰구에 태그해 보았습니다. 비빅.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빨간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기계음이 박민석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미 전산망에서 그의 존재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로비로 들어와 박민석과 최수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박민석의 가슴팍에 떠밀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성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이지한 씨의 위임으로 위자료 청구 및 사기 결혼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전달합니다. 박민석이 멍한 눈으로 봉투를 받아들자 남자가 최수진을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씨에게는 상간녀 소송 소장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모하여 이지한 씨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무팀 직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자 최수진이 악을 쓰며 봉투를 찢어발겼습니다. 최수진이 찢어진 종이 조각을 허공에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무슨 재벌 손녀야? 그냥 돈 없는 고아였잖아. 우리 아빠 회사 겁주려고 쇼하는 거라고. 오빠 말 좀 해봐. 아니라고 말해. 박민석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아까 아버님 표정 못 봤어? 그리고 이 회사 혜성이랑 거래 끊기면 바로 끝장이야. 지한이가 그 여자가 진짜 혜성그룹 핏줄이었어. 박민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로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밖에는 어느새 소식을 듣고 몰려온 하청업체 사장들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일반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 대표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낙하산 인사 박민석은 물러가라. 회사를 망쳐먹은 최수진은 사과하라. 우리 밀린 월급 내놓고 나가라. 우우, 나쁜 놈들. 날계란 하나가 날아와 박민석의 이마에 퍽 하고 터졌습니다. 노란 계란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양복을 적셨습니다. 겁에 질린 최수진이 박민석의 등 뒤로 숨으며 덜덜 떨었습니다. 최수진이 박민석의 옷자락을 꽉 쥐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사람들 눈빛 좀 봐. 우리 죽일 것 같아.
박민석이 끈적거리는 계란물을 손으로 닦아내며 결심한 듯 최수진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지안이한테 가야 해. 가서 빌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봐줄 거야. 걔 마음 약한 거 알잖아.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이지안이 임시 거처로 머물고 있다는 해성 호텔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민석은 계속해서 이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해성 호텔 로비.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려던 박민석과 최수진은 입구 양옆에 서 있던 거구의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박민석의 가슴을 한 손으로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 최수진 씨 맞으십니까? 두 분은 출입 금지 대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박민석이 보안 요원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사정했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여기 투숙하고 있는 이지안 씨 남편입니다. 아니, 전 남편인데 잠깐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딱 5분이면 됩니다. 보안 요원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무전기에 대고 짧게 보고했습니다. 대상자들 도착. 입구에서 차단했습니다. 최수진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MJ테크 사장 딸이야. 손님한테 이래도 돼? 지안 언니 나오라고 해. 당장. 그때 로비 안쪽 엘리베이터에서 호텔 지배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배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더니 뒤에 서 있던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지배인이 차가운 말투로 지시했습니다. 영업 방해입니다.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기자들이 냄새 맡고 오고 있으니 호텔 이미지 나빠지지 않게 저분들 도로 밖으로 치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박민석과 최수진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민석은 바닥에 구두굽이 끌리는 와중에도 호텔 15층 스위트룸 창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줘. 우리 좋았잖아. 제발 회사만은 살려줘.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호텔 밖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두 사람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스타킹, 계란 물로 얼룩진 양복. 재벌 사위와 사모님 소리를 듣던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박민석의 시댁 식구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비를 낼 돈도 없어 전철을 타고 뛰어온 그들의 얼굴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어머니 김 여사가 달려오자마자 핸드백으로 박민석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썩을 놈아,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내 며느리가 해성그룹 손녀였다며. 그걸 몰라? 박민석이 머리를 감싸쥐며 웅크리고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바람을 피웠겠어요? 3년을 같이 살면서 티를 한 번도 안 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나가 박민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다시 데려오란 말이야. 내 카드 정지된 거 안 보여? 당장 살려내. 최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고 시댁 식구 26명은 서로 박민석을 탓하며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안을 만나는 것도 비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빗물에 젖은 전광판 뉴스 속보가 박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성그룹, 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MJ테크와의 계약 해지 사유는 품질 미달. 박민석의 눈동자가 순간 번뜩였습니다. 뉴스 어디에도 회장 손녀의 이혼이나 복수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해성그룹은 MJ테크를 정리하면서도 이지안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민석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거지? 지안이 너 아직 세상에 내 정체 밝히기 싫은 거지? 옆에서 울고 있던 최수진이 콧물을 훌쩍이며 박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웃어? 박민석이 최수진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지안이는 지금 숨고 싶은 거야. 자기가 재벌 3세라는 거, 이혼했다는 거,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거라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 해. 최수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용하다니? 어떻게? 박민석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커뮤니티 앱을 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민석이 화면을 최수진에게 보여주며 섬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가난한 조강지쳐 바람난 놈은 돌을 맞지만 회사 돈 횡령하고 도망간 꽃뱀한테 당한 남편은 동정을 받거든. 박민석은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 입력란의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충격 고발 전처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내연남과 도망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민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어두운 하늘 아래서 또 다른 아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박민석과 최수진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 세 남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죠. 박민석과 최수진 사이에 앉아 있는 남자는 최수진의 오빠이자 MJ테크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던 최도환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귀국한 참이었죠. 꾀죄죄한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한 최도환이 노트북 화면을 두드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최도환이 누렇게 변색된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집애가 아직도 지 입으로 재벌 3세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거지? 매제 확실해? 박민석이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형님. 뉴스 찾아보세요. 해성그룹에서는 그냥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했다고만 나와요. 지안이 그 여자 옛날부터 남들 시선 끄는 거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지금도 숨어 있는 게 분명해요. 최도환이 무릎을 탁 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빈틈을 파고들어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이야, 재벌이 갑질하는 것보다 꽃뱀이 서민 등쳐먹는 얘기에 더 환장한다고. 수진아, 너 저번에 격리과장한테 받아둔 법인 통장 사본 있지? 그거 가져와 봐. 최수진이 구석에 처박아둔 핸드백을 뒤져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근데 이거 가지고 뭐하게? 우리 회사 이미 망했잖아. 이제 와서 장부가 무슨 소용이야? 최도환이 능숙한 솜씨로 엑셀 파일을 열어 숫자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타짜가 패를 돌리는 것처럼 빠르고 현란했습니다. 최도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킬킬거렸습니다. 잘 봐라. 여기 이지한 이름으로 나간 급여 내역 있지? 이걸 가지급금이랑 기밀비 명목으로 싹 바꾸는 거야. 그리고 여기 텅텅 빈 회사 계좌네요. 이걸 그 여자가 횡령해서 해외로 빼돌린 걸로 만드는 거지. 50억 정도면 되려나? 박민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50억이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어떡해요. 최도안이 박민석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액수가 커야 사람들이 흥분하지. 그리고 너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확실하게 해야 여론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 아니야. 자, 소설 한 편 써보자. 가난한 사위 무시하고 회사 돈 빼돌려 내연남이랑 도망간 악녀. 제목 죽이지 않냐? 박민석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호소문 피눈물 흘리는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회사 돈 50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아내 이지아는 겉으로는 알뜰한 척했지만 뒤로는 제 장인어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탁 소리가 모텔방의 정막을 깼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완전 꽃뱀이네.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여자는 신상 털어서 매장해야 함. 이지안? 이름 기억해둠. 길 가다 보면 돌 던져준다. 박민석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며 희열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반응 옵니다. 사람들이 다 제 편이에요. 기자들한테도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최수진도 덩달아 신이 나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이것 봐. 내 인스타그램에도 응원 댓글 달리고 있어.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난리 났네. 오빠, 우리 이제 사는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텔방 안은 뒤틀린 희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해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이지아는 고요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박민석이 올린 조작된 폭로글과 그녀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당장 대응하시겠습니까? 법무팀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사 하나면 저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질 겁니다. 이지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서서 해명해봤자 재벌가의 언론 통제니 갑질이니 하는 프레임만 씌워질 거예요. 저들은 지금 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서 더 날뛰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게 두세요.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명예가 너무 실추되고 있습니다. 모레 취임식 때까지 이대로 두실 생각이십니까? 이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더 아픈 법이죠. 취임식 날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진 견뎌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눈동자는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민석과 최도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최도아는 흥신소 직원을 통해
지안의 거주지로 배달된 우편물 하나를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이 입혀진 해성문화재단 이사장 취임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최도안이 초대장을 펄럭이며 모텔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신봤다. 야, 박민석. 이것 봐라. 해성문화재단 이사장 이지안. 이 여자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횡령한 돈으로 재단 이사장 자리 하나 샀나 보다. 박민석이 초대장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와, 진짜 뻔뻔하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혼자 이사장 놀이? 형님, 이거 기회 아닙니까? 취임식 날 쳐들어가서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최도안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되지. 일단 겁을 줘서 돈을 좀 뜯어내야지. 너 변호사 아는 놈 있지? 내용 증명 하나 보내. 횡령 혐의로 고소할 건데 합의금 100억 가져오면 봐주겠다고. 박민석은 즉시 근처 PC방으로 달려가 조작된 장부 내역을 첨부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머물고 있는 안전 가옥 주소로 퀵서비스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지안의 임시 거처인 고급 빌라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 형사 고소 예고 통지서라는 굵은 글씨와 함께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자필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죠. 이지안, 좋은 말로 할 때 100억 준비해라. 안 그러면 취임식 날 네가 꽃뱀이라는 거 전국에 생중계해 줄 테니까. 마이너스 내 남편이었던 박민석. 지안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곱게 펴서 파일철 안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철 안에는 또 다른 USB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민석이 결혼 생활 3년 동안 시댁 식구들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린 진짜 횡령 증거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그날 밤 박민석은 지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초조해하며 모텔방을 서성거렸습니다. 박민석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왜 연락이 없죠? 쫄아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돈이 없는 건가? 최도안이 침대에 누워 담배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쫄기는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돈 구하러 다니고 있겠지. 침묵은 긍정의 표시야. 이 기세라면 취임식 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놨으니까 넌 그날 가서 연기만 잘하면 돼. 알았어? 최수진이 옆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 말고 물었습니다. 오빠, 근데 나 그날 뭐 입고 가지? 피해자처럼 보이려면 좀 수수하게 입어야 하나? 아니면 당당하게 명품 입고 가서 기선 제압을 할까? 박민석이 최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제일 불쌍해 보이는 걸로 입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지안이 그 여자 내일이면 끝이야.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박민석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이지아는 악마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은 박민석이 아니라 내일의 취임식을 위해 단정한 정장을 다림질하고 있는 이지안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진실이 담긴 USB가 차가운 금속성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이지안의 임시 거처인 고급 빌라 거실에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안은 식탁에 앉아 박민석이 보낸 협박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단정한 슈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회장님의 지시로 이사장님을 보좌하게 된 변호사 강서준입니다. 이지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서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혼자서는 힘드십니다. 지금 박민석 씨가 올린 글 때문에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요. 제가 돕겠습니다. 강서준은 식탁 위에 놓인 협박 편지와 조작된 장부 사본을 집어들더니 슥 훑어보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서준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허술하네요. 이지안 이사장님, 여기 보세요. 이체 내역서에 찍힌 은행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코드예요. 게다가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서울 변두리의 한 PC방이네요. 조작했다는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이지안이 놀란 눈으로 강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알아내신 거예요? 저는 밤새 봐도 몰랐는데. 강서준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박민석 씨의 매형 되시는 분, 그러니까 신우이 남편분과 제가 좀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지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이요? 그 사람은 왜요? 강서준이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박민석의 매형인 김 씨의 억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정말입니까? 처남 그 자식이 우리 몰래 비자금을 챙겨뒀다고요? 우리 가족은 다 해고당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혼자 살겠다고 돈을 빼돌려요? 강서준이 녹음을 끄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민석 씨가 시댁 식구들 명의를 도용해서 탈세한 정황을 제가 좀 흘렸거든요. 가족들이 지금 박민석 씨에게 배신감이 대단합니다. 덕분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죠. 강서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이지안에게 건넸습니다. 박민석 씨가 MJ테크 근무 시절 이중장부를 작성하던 비밀 오피스텔이 있답니다. 거기 CCTV 영상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박민석 씨와 최수진 씨가 이지안님을 모함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이지안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강서준이 따뜻한 눈빛으로 이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내일 취임식 예정대로 진행하실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이지안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겁니다. 이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죠.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네, 피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숨어 사는 이지안은 없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순댓국집 MJ테크에서 해고당한 박민석의 매형 김 씨가 소주병을 통째로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해고 통지서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죠. 김 씨는 벌개진 얼굴로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김 씨가 식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민석, 이 나쁜 놈. 지는 뒤로 돈 챙겨놓고 우리 보고는 나가라고. 내가 너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왔는데 감히 우리를 토사구팽해? 옆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김 씨를 힐끔거리며 피했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김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XX야. 너 지금 어디야? 내 돈 내놔. 전화기 너머 박민석은 김 씨의 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들뜬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매형, 진정하세요. 내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내일 그 여자 취임식 가서 난장판 만들고 합의금 뜯어내면 제가 매형 몫까지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가족들 다 데리고 호텔 앞으로 오세요. 시위해야죠. 김 씨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으득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간다. 내일 꼭 갈게. 가서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 속에 있던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강서준 변호사의 명함과 함께 내일 취임식장에서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그룹 호텔 그랜드 볼룸. 혜성문화재단 이사장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고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박민석과 최수진 그리고 최도아는 기자들 틈에 섞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일부러 낡은 양복을 입고 수염도 깎지 않아 초췌한 모습을 연출했죠. 최도안이 박민석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야, 준비됐지? 그 여자가 단상에 올라가면 바로 튀어나가는 거야. 기자들이 사진 찍을 수 있게 각도 잘 잡고. 눈물 연기 알지? 박민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이지한 인생을 아주 끝장내버릴 거니까요. 최수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오빠,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경호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지? 박민석이 최수진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여론은 우리 편이야. 잡아가면 더 좋지. 재벌의 횡포라고 기사 나면 합의금이 2배로 뛸 테니까. 그때 행사장 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혜성문화재단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이지한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눈부신 조명 아래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알던 늘 늘어난 티셔츠에 질끈 묶은 머리를 하고 있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고급 디자이너가 만든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기품이 흐르는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멍하니 입을 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지안이라고? 말도 안 돼. 이지안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다가 구석에 숨어 있는 박민석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이지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서준이 무대 옆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전기에 대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타깃 확인했습니다. 영상 준비하세요. 쇼타임입니다. 박민석은 이지안의 눈빛에 압도되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최도안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최도안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뭐해? 지금이야. 나가. 박민석은 등 떠밀려 비틀거리며 무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제 돈을 훔쳐간 도둑년이라고요.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박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남편 박민석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볼륨을 가득 채운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박민석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박민석은 단상 아래에서 씩씩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은 눈을 찌푸리며 수군거렸고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은 박민석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민석이 기자들의 마이크를 잡고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제 피 같은 돈 50억을 횡령해서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 행세를 하며 신분 세탁을 하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중 한 명이 박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박민석 씨, 그 말이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나요? 박민석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지안이 돈을 빼돌린 송금 내역과 가짜 장부입니다. 제가 밤을 새워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단상 위에 이지안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박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억이라. 박민석 씨, 당신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내 자산 규모를 알면 고작 그 정도 액수로 나를 모함하지는 못했을 텐데. 박민석이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온 주제에. 여러분,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때 무대 한편에 서 있던 강서준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가벼운 버튼 소리와 함께 단상 뒤편의 초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재단 로고가 사라지고 어두컴컴한 PC방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곳에는 박민석과 최도한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고화질 CCTV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죠. 영상 속 최도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야, 50억이면 적당하냐? 너무 크면 의심받는 거 아니야? 영상 속 박민석이 타자를 치며 대답하는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형님, 일단 크게 질러야 사람들이 믿죠. 어차피 개돼지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꽃뱀 프레임만 잘 씌우면 게임 끝이라니까요.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 섞인 탄식으로 뒤덮였습니다. 박민석은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흔들던 서류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민석이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함정이야.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박민석 비밀 장부라는 제목 아래 시댁 식구 26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서준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민석 씨가 주장하는 횡령은 본인이 직접 조작한 자작극입니다. 오히려 진짜 횡령범은 박민석 씨 본인입니다. 지난 3년간 처가 식구들, 아니 시댁 식구 26명의 명의를 도용해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박민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박민석의 눈을 멀게 할 듯이 터졌습니다. 박민석 씨, 영상 속 인물 본인 맞습니까?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사실입니까? 전 부인을 꽃뱀으로 몬 이유가 뭡니까? 박민석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최도안을 찾았습니다. 형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니라고. 하지만 최도안은 이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비상구 쪽으로 슬금슬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팀장이 최도안의 앞을 가로막으며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도안 씨 상습 도박 및 공갈 협박,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도안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저놈이 시켜서 한 거라고. 박민석이 주범이야. 단상 아래에서는 박민석이 경찰들에게 팔을 꺾인 채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박민석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이지안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지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이거 다 오해야.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지아는 마이크를 쥔 채 바닥을 기는 벌레를 보듯 박민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지안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역겹네요. 당신이 내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요? 당신 가족 26명이 내 등골을 빼먹을 때 당신은 방관하고 즐겼잖아. 이게 그 대가야. 경찰들이 박민석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민석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추태를 부렸습니다. 장인어른,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사위잖아요. 억울합니다. 그의 비명은 닫히는 문 너머로 점차 작아져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장례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지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준비했던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안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지안이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 앞에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해성문화재단은 거짓과 위선이 아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겠습니다. 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이지안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이내 장내의 모든 사람이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에 대한 진정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강서준은 무대 아래에서 벅찬 표정으로 이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이지안은 그에게 감사의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서준 역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화답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이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손녀딸 정말 대견하지 않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로 키울 뻔했지 뭔가. 취임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지아는 쏟아지는 꽃다발 속에 파묻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를 옥죄던 억울한 누명과 과거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 구석, 기둥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끌려가는 오빠와 박민석을 보고 차마 나서지 못한 채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안, 네가 감히 우리 오빠랑 민석 오빠를 감옥에 보내?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절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최수진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시댁 홈캠 녹화 영상 편집본이라는 파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도끼로 시뻘겋게 충혈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한번 이지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저녁 서울의 한 후미진 PC방 구석자리. 모자를 푹 눌러 쓴 최수진이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며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화면 속 편집 프로그램에는 과거 시댁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민석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이지안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다 제풀에 못 이겨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최수진은 이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잘라내고 이어붙이며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최수진이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안, 네가 우리 오빠랑 민석 오빠를 감옥에 보냈지? 나 혼자는 절대 안 죽어. 너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최수진은 김 여사가 넘어지기 직전 이지안이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는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김 여사의 어깨에 닿는 순간 김 여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바로 이어붙였죠. 이렇게 편집하자 마치 이지안이 시어머니를 힘껏 밀쳐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쿵 하는 효과음까지 입히자 완벽한 패륜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최수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막을 입력했습니다. 충격 단독 혜성그룹 손녀 이지안의 두 얼굴. 70대 시어머니 폭행 영상 입수.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최수진의 손가락 끝이 희열로 떨렸습니다. 자, 이제 누가 매장당하나 보자.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재벌 3세, 노인 폭행, 패륜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는 대중들의 분노 버튼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해성문화재단 이사장실. 이지아는 산더미처럼 쌓인 축하 화환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의 성공으로 재단 후원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죠. 그때 강서준이 사색이 된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서준이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을 이지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유튜브랑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지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은 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페르나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도배되고 있었죠. 돈 좀 있다고 시어머니를 때려? 저게 사람이냐? 취임식에서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노인 학대하네. 소름 돋는다. 이지안 구속해라. 재벌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지안이 손을 떨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신 거잖아요. 제가 부축하려다가 강서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입니다. 전후 사정은 다 자르고 딱 오해하기 좋은 장면만 붙여놨어요. 최수진 짓이 분명합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울리기 시작한 사무실 전화기들을 바라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장님, 후원 기업들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후원 취소하겠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접속 폭주로 마비됐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사장님 처벌 청원이 올라왔는데 벌써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지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의 주인공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최수진은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최수진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해고당한 박민석의 고모와 사촌 형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들은 돈이 떨어진 상태라 최수진이 쥐어준 몇 푼 안 되는 거마비에 양심을 팔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제보자님, 영상 속 폭행이 사실입니까? 평소에도 며느리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나요? 최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짜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지안 언니는 평소에도 저희 엄마를 하녀 부리듯 했어요. 밥이 맛없다고 밥상을 엎은 적도 있고요. 재벌가 손녀라는 걸 숨기고 들어와서 저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고모가 눈을 부라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똑똑히 봤어. 명절 때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시어머니한테 물 떠오라고 시켰다니까. 우리가 그거 말리다가 회사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사촌 형수도 질세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여자 눈빛 봤죠? 살기가 등등해요. 우리 민석 도련님이 오죽했으면 바람을 피웠겠어요? 집안이 지옥 같으니까 밖으로 돈 거지. 그 여자가 우리 가족 26명 밥줄 끊어놓은 거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들의 거짓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이지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해성그룹 본사 앞에는 이지안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계란과 밀가루가 회사 로비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안의 안전 가옥 앞 수백 명의 기자와 유튜버들이 집 앞에 질를 치고 앉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들이 번뜩였죠. 지방 거실 이지아는 무릎을 감싸 쥐고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해성그룹 손녀 갑질 논란, 검찰 수사 착수, 이 회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예정. 이지안이 멍하니 TV를 바라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였나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차라리 그때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어요. 강서준이 이지안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강서준이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사장님이 무너져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요.
진실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지안이 눈물 고인 눈으로 강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본 영상은 없잖아요. 그 홈캠 이혼하고 나올 때 제가 다 지웠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뒤집어요? 강서준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워진 데이터도 흔적은 남는 법이죠.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제발. 그때 창밖에서 이지안 나와라. 폐륜녀 구속하라. 하는 고성방가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창으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창하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이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모텔방에서 이 상황을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보던 최수진은 맥주캔을 따며 킬킬거렸습니다. 최수진이 화면 속 겁에 질린 이지안의 집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더 짖어라. 더 물어뜯어. 이지안, 넌 이제 끝이야.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줄게. 최수진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강서준이 부른 포렌식 팀이 이미 MJ테크 서버실에 잠입해 최수진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클라우드 백업 파일을 복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 반격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이지안의 집은 그야말로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굳게 닫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조차 두려워하던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 퀭한 눈을 한 이지안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서준이었습니다. 그의 양복은 며칠간 갈아입지 못해 구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서준이 손에 든 태블릿 PC를 흔들어 보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이겼어요. 이지안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복구 완료 2024만 1105거 실험본 mp4라는 파일명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지안이 강서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찾은 거예요? 그거 원본 맞아요? 강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최수진 씨가 영상을 편집하고 원본을 휴지통에 넣었는데 클라우드 서버 자동 백업 기능을 깜빡했더군요. 포렌식 팀이 서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백업본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지안이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해요. 단 1분도 더 못 참겠어요. 1시간 뒤 혜성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방송 공지가 떴습니다. 알림이 뜨자마자 동시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지안을 욕하기 위해 혹은 마지막 해명을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채팅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험악했습니다. 살인마 등장. 쉬하지 말고 감옥이나 가라. 돈으로 또 뭘 막으려고. 카메라 앞에 앉은 이지안은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채팅창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지안이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에 대한 영상 때문에 많이 놀라시고 분노하셨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변명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지안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에는 최수진이 유포한 폐륜 영상이, 오른쪽에는 원본 영상이라는 자막과 함께 복구된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준이 화면 밖에서 내레이션을 하듯 설명했습니다. 왼쪽은 여러분이 보신 영상입니다. 이지안 씨가 시어머니를 밀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오른쪽 원본을 주목해 주십시오. 원본 영상 속 시어머니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아 먹던 이지안에게 다짜고짜 과일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야, 너는 시애미가 보고 있는데 사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영상 속 이지안이 놀라서 일어서자 김 여사가 달려들며 이지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이게 죽으려고. 김 여사는 이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깔린 러그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지안은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김 여사는 혼자 뒤로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김 여사는 이지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재수없게 어딜 만져. 영상이 끝나자 채팅창의 스크롤 속도가 멈춘 듯 느려지더니 이내 폭발적인 속도로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네. 머리채 잡는 거 봐. 완전 깡패가 따로 없는데? 이지안이 도와주려던 거였어. 소름 돋는다. 최수진 저거 악마네. 편집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강서준이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악마의 편집 실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지안 씨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또 한 분의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쭈뼛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민석의 사촌 동생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가짜 인터뷰를 했던 형수와 고모가 받는 비난을 보고 겁을 먹은 데다 박민석이 자기 목까지 챙기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강서준에게 연락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박민재가 마스크를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석 형의 사촌 동생 박민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속 시어머니 저희 고모님 맞고요. 성격 원래 저렇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지안 씨는 지난 3년 동안 저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박민재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지안 씨 혼자 전 500장 붙였고요. 저희 가족 26명은 거실에서 고스톱 치면서 형수님이 차려주는 밥 받아 먹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밥 사 먹고 술 사 먹으면서도 형수님한테는 생활비 아껴 쓰라고 구박했습니다. 채팅창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26명이 기생충이었네. 전 500장? 현대판 콩쥐냐? 박민석 집안 사람들 신상 털자. 저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해야 함. 박민재가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씨가 시켜서 거짓말한 겁니다. 돈 준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재가 90도로 고개를 숙이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지안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최수진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허름한 모텔방. 최수진은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방송이 꺼졌습니다. 최수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박민재 이 배신자 새끼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모텔방 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최수진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최수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곳은 5층이었습니다. 안 돼. 난 못 가. 내가 누군데 감히. 쾅!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수진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다 경찰관의 손에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형사가 최수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건조하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수진 씨,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최수진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안 풀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이지한 가만 안 둬. 내가 다 터뜨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만이 비오는 밤거리를 어지럽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한편 라이브 방송은 최고 시청자 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안이 또렷한 목소리로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수진 씨와 박민석 씨 그리고 거짓 인터뷰로 저를 모함한 시댁 식구 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합의도 없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종료되자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린 이지안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강서준이 달려와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강서준이 이지안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지안이 강서준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강서준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이지안님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 편입니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빗줄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무거운 정적을 깨고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민석, 최수진, 최도안이 나란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그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특히 최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처가 식구들의 명의를 도용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배우자를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최도안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울리자마자 박민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일으키자 박민석이 판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박민석이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최도안이 다 꾸민 일이라고요. 그리고 저 혜성그룹 사위였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고요. 옆에 있던 최도안이 박민석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놈이 끝까지 남 탓이야?
네가 돈 욕심나서 시작한 거잖아. 판사님, 저는 도박 중독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판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음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악의적인 영상 편집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중을 기만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도아는 상습 도박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최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싫어. 감옥 가기 싫어. 아빠 나 좀 꺼내줘. 이지한 가만 안 둬. 내가 나가기만 해봐.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강서준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지아는 끌려나가는 박민석과 눈이 마주쳤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강서준이 이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이지안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분이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한편 서울 변두리의 한 곰팡이 핀 단칸방. MJ테크에서 해고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박민석의 시댁 식구들이 모여라면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던 호화로운 시절은 온데간데였고 26명의 대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일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박민석의 어머니 김 여사가 퉁퉁 부른 라면 냄비를 차지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손대지 마. 내가 먹을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구석에 누워있던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 김 여사의 젓가락을 뺏으며 대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왜 지안이 탓이야? 엄마가 평소에 좀 잘해줬으면 걔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리고 민석이가 바람 피운 게 원인이지. 아, 배고파 죽겠네 진짜. 김 여사가 시누이의 등짝을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민석이한테 바람 넣어서 회사 들어간 거잖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좁은 방 안은 서로를 탓하는 고성과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쿵 들려왔지만 그들의 싸움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서로의 탓만 하며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 죄수복을 입은 박민석은 멍하니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가 혜성그룹 회장 사위였다고 거들먹거리다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수감자들에게 호되게 당한 뒤로 독방으로 옮겨진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앞니 하나가 부러져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박민석이 퉁퉁 부은 입술로 헛소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아, 여보, 나 배고파. 밥 좀 차려줘. 따뜻한 된장찌개 먹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만이 그의 몸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여사동에 수감된 최수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쇼핑백을 접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종이에 베어 상처투성이었고 명품만 걸치던 그녀의 몸에는 거친 죄수복이 까슬하게 닿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 수감자가 최수진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재벌집 딸내미.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밥 없는 거 몰라? 빨리빨리 좀 해. 최수진이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저 손이 너무 아파서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여자 수감자가 최수진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쉬긴 개뿔이 쉬어. 너 밖에서 시어머니 패는 영상 조작했다며? 아주 질이 나쁜 년이네. 잔말 말고 접어. 최수진은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지안에게 했던 짓들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한강공원.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이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산책로를 이지안과 강서준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지안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강물에 비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준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지안 씨.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네요. 재단 일도 안정되었고요. 이지안이 걸음을 멈추고 강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서준 씨. 강서준은 서준 씨라는 호칭에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커플링이었습니다. 강서준이 반지를 내밀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안 씨, 지난 한 달 동안 지안 씨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요. 이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남자로서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와 만나주시겠습니까? 이지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따스한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지안이 반지를 내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수임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평생 갚아야겠네요. 강서준이 활짝 웃으며 이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아주 비싸게 받을 겁니다. 평생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구 MJ테크 부지에 새로 건립된 해성희망 복지센터 개관식.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이지안은 테이프 커팅식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회장이, 왼쪽에는 든든한 강서준이 서 있었죠. 사회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셋, 둘, 하나. 커팅, 싹둑. 경쾌한 가위질 소리와 함께 오색 테이프가 잘려나갔습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하늘 위로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이지안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 풍선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도 저 풍선들처럼 멀리 날려보내겠노라고. 이 회장이 지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안이 이제 진짜 혜성의 주인이 되었구나. 장하다. 이지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저 이제 행복해질게요. 누구보다 당당하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이지안은 강서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찬란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길었던 복수극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헌신했던 지안을 기만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이용했던 박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최후.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돈과 명예를 모두 잃고 말았죠. 반면 시련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진실을 마주한 지아는 진정한 사랑과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지안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봄 햇살만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청량제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일들 대신 지안의 복수처럼 통쾌하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